오늘은 교리교사들의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정의진 아네스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어한채 구독자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광명지구 철산 본당에서 청소년 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정의진 아네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네스 선생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나 교사들이나 다들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현장에서 마주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떤 점들 많이 좀 고민하고 계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고요. 가장 힘든 거는 아이들이 지금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던 본당이거든요. 그래서 중고등부 많이 나올 때는 뭐 등록 인원이 100명 이상이 등록을 했었고 80명, 90명까지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나왔었거든요. 이야, 등록 인원 대비 엄청 많이 나오네. 네, 많이 나왔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거예요? 네, 코로나 직전까지요. 코로나 전까지. 2019년도까지. 네, 그리고 막 적을 때는 뭐 60명, 많을 때는 80명. 그리고 중고등부만요? 네, 중고등부만. 그러니까 중고등부 신앙학교를 선생님들 포함해서 7, 80명이 이동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렇게 잘 되던 본당이었는데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좀 많이 위축이 됐잖아요. 위축이 됐고 활동을 전면 이제 중단하고 이러면서 안 나오죠. 지금은 거의 뭐 30명, 40명 이 정도로 아이들이 굉장히 줄었고요. 또 교리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침체돼 있어가지고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좀 아이들이 있으면 힘을 많이 받거든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더 이제 다운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어찌됐건 다시 이제 미사를 시작했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너무 위축되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좀 해보자. 수칙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이제 준비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미사만 하기도 지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시기여가지고. 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도 40명 나오는 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그 전에 활발했던 본당에서 더 체감하시는 걸로는 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2022년 시작되면서 이제 등록을 받는데 정말 등록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 오미크론이 갑자기 또 엄청나게 올라오니까 등록 인원이 너무 줄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 보좌신부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시겠다고 돌려보시겠다고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봉사하시던 교사분들 중에서도 또 더 민감하신 분들은 또 아무래도 성당 나오기도 꺼려 하신다거나 또 그러시기도 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그래도 젊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렇게 선생님들은 좀 의욕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다 중단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을 조금 더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멈춤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되게 기회의 시간이기도 했거든요. 다양한 교육을 할 수도 있었고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된 면이 사실은 있다고 봐요. 저는 그 2년을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냥 무의미하게 보낸 면도 솔직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의욕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선생님들이 힘들어도 조금 버티는 이유는 항상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되게 긴 시간 만나지 못했고 또 주일학교가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생님들 뭐 성당에도 나오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의욕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소규모라도 이렇게 모였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네네. 그냥 아예 그냥 그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지레짐작 다 겁먹어서 다 그냥 2년 동안 쉰 거군요, 그냥. 완전히 쉬지는 않았고 이렇게 모이기는 모였는데 모여도 아이들이랑 무언가를 활동을 한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원래 되게 에너제틱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제일 에너제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집단인데 그냥 다 완전히 침체된 느낌 항상 그런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재미없어 하죠. 어떤 교육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또 그 비어 있는 시기에 교사 활동을 또 하셨으니까 이런 교육 정말 제일 필요한데 이런 건 어떤 게 있으셨어요? 사실은 코로나라고 해서 저는 특별한 다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했어야 됐던 그 모든 교육, 근데 바빠서 못했던 그 교육들을 이 시기에 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 진짜 아이들이 지금 나오지 않고 원래는 굉장히 바빠가지고 교육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여유가 있었는데 그 교육이 진행이 안 된 거죠. 부탁을 드려도 조금 어려워하시고 그러니까 신부님들도 좀 위축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눈치도 많이 보시고 조심스럽고 그래서 저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신앙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냥 기존에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거 이 시기에 다 해야 된다. 거기다가 플러스적으로 조금 코로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교육이 있다면 영상 활용 교육 같은 거는 조금 그 정도만 조금만 더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청년들이어서 안 해도 잘 하거든요. 그런 거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정말 신앙적인 거, 교리적인 거, 교환 작성, 성경 공부, 그다음에 최소한 영적 독서 모임 이런 거라도 할 수 있었는 것 같은데 정말 다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쉽죠. 오히려 아이들이 안 나온 이 시기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이 시기에 교육을 좀 더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네. 코로나 전에도 정말 중요한 단체인데 이 교사회가 가장 또 인원 모집이 어려운 단체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가장 이제 청년들이나 아니면은 또 뭐 어른 신자분들이나 이렇게 교사회에 자꾸 좀 꺼리게 되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느끼셨어요? 이거는 저도 지금 청소년 위원장을 하지만 지금 다시 교사 할래 하면 바로 하겠습니다라고 조금 대답 못할 것 같아요. 선뜻 대답 못해요.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아. 일이 너무 많고요. 정말 많고요. 개인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주말은 온전히 봉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말 온전히 봉헌하고 그다음에 평일도 회합 있으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평일 회합 때 우리가 거기 앉아서 교환 쓰지 않죠? 집에 가서 내 개인 시간 쪼개서 교환 써야 되죠. 청년들은 근데 학교 다니죠. 또 직장도 다니죠. 알바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 주말 내리 봉사하고 평일 나오고 이거는 그냥 평균 일상적일 때 아니면 뭐 행사가 앞에 있어요. 신앙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몇 달은 그 앞 매일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계속 나가야 되거든요. 특히 위탁으로 안 하고 자체로 준비할 때는 그냥 여름 신앙학교면 봄부터 준비를 해야지 가능해요. 봄부터 준비를 해야 가능하고 이 상황을 너무 아는 거죠. 저는 그거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보람 있고 감사한데 너무 많이 사랑받았고 뭐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도 못 하겠어요. 정말 좋은 경험이다. 네. 그러니까 두 번은 하기 싫다. 좀 내가 모르니까 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사실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지 않아요. 왜 그러는지 알겠어요. 정말 힘들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 교사들도 보면은 결혼을 했는데 주말 내내 부인이 집에 없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남편 싫어하죠. 저는 명절 때도 뭐 바쁠 때는 되게 그 직전까지 당일 전까지도 막 봉사하고 막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그런 거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 봉사하느라고 고생 많았어. 근데 나는 못해. 이런 분들 많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체계가 있다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지가 않은데 체계가 잡혀있지 잡히기가 좀 힘든 구조예요. 주일학교가. 그러다 보니 더 힘든 것 같아요. 체계가 왜 잡히기 힘든 구조예요, 주일학교는? 체계가 잡히려고 그러면 다시 리셋이 되는 구조인데. 왜 리셋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기는 한데 보좌 신부님이 계신 본당 같은 경우는 지금은 2년씩 계시지만 뭐 조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년 계실 때도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새로 오실 때마다 다 자꾸 뒤집어 엎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 힘들게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쌓아왔는데 오셔가지고 이거 아니야. 다른 거에. 이러면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체계가 잡힐만 하면 다시 시작해야 돼. 체계가 잡힐만 하면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 선생님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좀 자괴감도 들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하지? 신부님 바뀌는 게 약간 두려울 때도 있어요. 다시 해야 돼? 어떤 분이 오실지 너무 좀 걱정될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철산 본당에 보좌 신부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전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보좌 신부님 안 계신 본당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얘기했었던 적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보좌 신부님이 계시면 2년이에요. 근데 보좌 신부님이 안 계시면 5년은 버틸 수 있잖아요. 주임 신부님. 5년 안에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으면 선생님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조금 바뀌더라도 우리가 조금 잘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진짜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게 저는 지금까지 수원교구 안에서 몇 군데 본당을 다녔어요. 네. 신기하게 제가 다닌 곳마다 다 단독 주임이셨어요. 보좌 신부님이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회에 대해서는 약간 관심이 여기에만 쏠리기 되게 어렵고 또 이게 어떤 5년 동안 계시니까 이렇게 크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확 바뀌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1년, 2년 안에 계속 바뀌면은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해서 이게 뭔가 쌓여야 되는데 계속 시행착오만 한다는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면 뭐하나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좌 신부님들은 이제 주일학교를 보통 담당을 하시잖아요. 거기 완전히 이제 청소년위원회를 담당을 하시는데 너무 거기 이제 또 집중이 되어 계시고 잘하고 싶으신 의욕이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마음이실 것 같긴 한데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좋은 마음이신 건 알겠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열정이나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교사들의 가지고 있는 색깔이나 또 우리가 지향하는 바하고는 또 이렇게 어우러지는 게 또 시간이 걸리는데 빨리빨리 바뀌는 게 또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네. 그래서 주일학교가 체계가 안 잡힌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요. 사실은 그 앞에 저희가 해오던 것들도 그냥 저희끼리만 해온 게 아니라 신부님과 함께 만들어 온 거거든요. 사제와 함께 만들어 간 건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신부님들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신부님 이 말을 짚으셨는데 저도 이제 보좌 4년을 해봤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저희도 일단은 이거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네. 근데 이게 얘기하면 엄청 욕먹을 것 같은데 이런 거 편집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 저도 이제 보좌를 4년 이제 사제 생활 이제 14년 이제 됐는데 제가 이제 극복해야 될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경쟁 심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경쟁 구도 안에서 살아왔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그런 경쟁적인 관점으로 인해서 전임 신부님과의 관계 그리고 함께 활동하는 신부님의 관계가 정말 형제적 친교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 경쟁 관계. 내가 이 사람보다는 뛰어나야 된다라는 심리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임 신부님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더 크고 후임 신부님보다도 내가 더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크고 후임 신부님이 대한 욕을 신자들이 와서 이렇게 나한테 막 하면 나는 기꺼이 기쁘게 잘 들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같이 막 동조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렇지. 받아들이는 거야. 역시 내가 있을 때 잘 됐지. 약간 그런 심리가 있어가지고 사실 저는 보좌 때는 그 심리를 몰랐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열심히 하는 그 목적이 그래도 전임 신부님보다는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신자들한테 더 사랑받고 싶고 이게 그런 기본적인 욕망이 내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좌 신부님들이 직시를 하고 정말로 우리 사제 집단이 신뢰 지수가 사실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로 간의 신뢰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신부님들을 전임 신부님과 후임 신부님과의 관계를 정말로 형제의 관계로 생각하고 전임 신부님이 했던 좋은 것들을 잘 살려서 이렇게 해 나가면 정말 좋지 않을까. 사실 우리의 약점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사랑 얘기하지만 전임 신부님과 관계 안 좋고 후임 신부님과 관계 안 좋고 함께 활동하는 수녀님과 관계 안 좋아 봐요. 그러면 신자들은 우리의
사랑이란 외침이 약간 공허함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약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웬만하면 편집 잘해주세요. 아름답게 편집 잘해주세요. 나 이거 진짜 매장당하다. 나 이거 진짜 그대로 나가면 네가 뭐가 잘났다고 지금 사진 집단이 실내지수 났다고 얘기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